세계 최대 고급 와인 생산지가 이제 프랑스 남서부의 보르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농민들이 와인의 주 원료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현지 일간 신문 등에 따르면 보르도 일대 1,300여 개 농가가 포도 경작을 중단하고 뭐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트렌드를 통해 경제의 이면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의 별명을 동의 없이 한번 지어봤어요. 네. 자, 머니투데이의 그 목동 박신의 조한송 기자.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게시판에서 정말 그 들불과 같은 민심이 한 3분 정도 그동안 어마어마하네요. 3분 정도 엄청나죠. 대단한 감사한 분들이 그렇죠. 네. 목동 박신혜로 당분간 한번 네, 큰 반발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안티팬이 생기는 게 그럴 아닌가. 때는 제가 조용히 살그머니 없애버릴게요. 그 예, 별명. 알겠습니다. 국민일보의 프레피 이광수 기자. 네, 저 행랑아범이 업어서 학교 보내주는 것 같은 네네. 그런 룩으로 우리 지난주에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조한송 기자님, 그 목동 박신혜가 전해주는 첫 번째 소식이 와인이에요. 네. 요즘에 청년층이 위스키를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위스키만 사랑하고 와인은 싫어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사실 위스키로 좀 돌아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좀 네.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통계를 보니까요.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와인 수입량이 31,300톤이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로 대비하면 10.8%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와인 수입국인 뭐 칠레, 스페인,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 와인 수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같은 기간 반면에 이 버번이나 스카치, 라이 등 이 위스키의 수입량이요 16,800톤으로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성장한 이 와인 수요가 이 하이볼 등 인기로 위스키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 위스키에다가 탄산수만 섞으면 하이볼인데 최근에 편의점만 가도 하이볼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아예 그냥 제품으로. 네. 아예 제품으로 네.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인기가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와인 업계에서는 재고가 쌓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상 이 와인 업계는 뭐 4개월 정도의 재고를 축적해 왔는데 최근에는 배로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서 국내 주요 와인 수입사들의 실적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고물가 동향으로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는데 그나마 외출 시나 회식 자리에서 찾는 주종 또한 뭐 위스키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만 따지면 위스키가 싼 게 결코 아닌데. 맞습니다. 그렇죠. 가격의 어떤 전체적인 베리에이션, 가격의 어떤 카테고리를 치면 와인이 훨씬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와인은 조금 와인보다는 좀 더 힙한 위스키를 찾는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세상 돌고 돌지 않아요? 위스키 옛날에 아빠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아빠술, 부장술. 해외 출장 갔다 오면 부장님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선물로. 근데 막 그 쌓여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안 먹어가지고 소진 안 돼서 회식 때 이번에 한번 싹 비울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와인 생산지들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고급 와인 생산지가 이제 프랑스 남서부의 보르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농민들이 와인의 주 원료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현지 일간 신문 등에 따르면 보르도 일대 1,300여 개 농가가 포도 경작을 중단하고 뭐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 같은 포도농가의 위기는 이 레드 와인의 가격 하락세 때문인데요. 프랑스 농업부에 따르면 이 보르도 와인의 85%를 차지하는 레드 와인의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보다도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5년 평균 비교했을 때 20% 뭐 가량이 떨어졌는데 뭐 실제로 한 병당 현지에서 뭐 5에서 10유로 하던 게 최근에 2유로에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2유로면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떨어진 건데 뭐 실제로 프랑스 슈퍼마켓에서 레드 와인 판매가 뭐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프랑스인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와인의 양이 뭐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안 먹는 게 아니라 프랑스 프랑스인들도 사람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요. 원래 프랑스 레스토랑 가면은 이렇게 와인과 곁들여 먹고 이랬는데 그쵸.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듯 합니다. 그래서 뭐 레드 와인의 와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의 젊은 층의 와인 사랑이 식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8세에서 35세 연령층의 소비량이 지난 10년 사이 뭐 30% 감소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에 와인 수입을 중단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프랑스인들의 뭐 인기 뭐 와인 사랑도 식었고 뭐 폭염 등의 원인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와인에 대한 인기가 좀 줄었다. 이 예전에 신의 물방울 이 만화부터 시작해서 신의 물방울 네. 드라마 때루아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와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바뀌었군요. 그러면 그 와인 유통사들도 큰일 났다. 전략 바꾸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아무래도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실적이 안 나오면은 항상 하는 게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요, 그 와인 수입 유통사 1호 상장사 나라셀레가 이제 독립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독립법인이 뭐 하는 법인이냐? 와인이 아니라 코냑이나 위스키, 보드카 등 이런 제품들을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법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 같은 게 잘 되니까 우리도 팔자. 좀 이런 사업 다각화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예전에 이제 와인을 주력으로 유통하는 그 신세계 L&B라는 법인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주 소주로 이제 한번 사업 진출했다가 실패로 철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소주 한번 해보겠다. 와인도 지금 잘 안 팔리는데 그래서 이제 신제품인 킹소주 24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와인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 과정을 한 단계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프랑스 등으로 이제 직접 MD들을 좀 파견을 해서 좀 유통 과정을 좀 줄여서 좀 원가를 절감하려는 그런 시도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게 수요에 따라서 공급자는 당연히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요즘 지방에 내려가면 재래시장에서 농부들이 재배하는 채소의 종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와인하고 비슷하거든요. 동남아 세댁들이 많아서 국산 채소 말고 동남아에서 즐겨 먹는 채소를 길러서 파는 그런 농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 앞에 이 두 분은 절대로 휴가는 가지 않는 정말 열일하는 두 기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휴가 안 가는 사람 많고 휴가를 가도 내가 물가 좀 떨어지면 가겠다. 이런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휴포족? 네. 우리 또 무슨 족 요거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수치가 있나요? 네,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8월 21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은 이제 지난달 국내 관광 지출액이 3조 5,89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00억 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게 통상 7월이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는 4월이나 5월보다도 관광 지출의 감소폭이 더 컸다고 합니다. 휴가 가면은 사실 뭐 국내 여행으로 좀 한정한 논다고 하면은 사실 맛집 가는 거잖아요. 그쵸. 뭐 대단히 무슨 물 구경도 중요하지만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 관련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식음료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1조 8천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것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한 1,000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방문자 수가 1년 전보다 4.7% 줄었고요. 소비 감소폭은 더 컸습니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해도 작년보다 좀 더 아껴 썼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방문자 수, 관광액 소비액이 다 줄어드는 곳은 전남 여수, 경남 통영, 충남 태안, 제주시 등도 다 두 자릿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이 국내 주요 관광지역 모두 방문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수입이 동반 감소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같은 기간 서울의 관광 소비는 0.9% 줄어드는 데 그쳐서 사실 여행이 없는 여름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내에서 한동안 바가지다. 이 바가지 씌운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혹시
비슷한 가격에 다 해외로 나간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영향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해외로 나간 관광객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정확히 비교하자면 코로나로 출입국이 제한됐던 이전과 좀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요. 그 출입국이 제한됐던 때보다 늘었을 뿐이지만 이전과 비교해보면은 지금 여전히 해외여행을 좀 덜 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2019년 6월 해외로 나간 내국인 관광객이 249만 명 정도였는데 지난 6월에가 177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할 텐데요. 지난달 초 뭐 온라인 여론조사 이런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만 20세에서 69세 남녀를 뭐 3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36%가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 저처럼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또 이게 휴가 계획이 없진 않지만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런 응답까지 확대하면 73%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비용 부담을 꼽은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설문조사들을 진행을 했는데 원래 유럽 사람들 막 한 달씩 휴가 가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특히 프랑스 이런 나라들. 국민들 조사해 보니까 한 40%는 올해는 휴가 안 간다. 특히 비행기는 절대 안 탄다. 돈이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자, 이 기자님. 네. 비용 부담 때문일까요? 성수기에는 휴가 안 갑니다. 찬바람 불면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원래 7월과 8월이 성수기인데 9월과 10월을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하나투어 집계를 보면요. 그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 말보다 징검다리 연휴인 9월 말 추석 연휴부터 10월 개천절까지 이 여행 상품 예약률이 약 20%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늑캉스라고 하는데요. 이 늑캉스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휴가철 가도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놀러 가는 것인지 이게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네. 게다가 9월, 10월에 가면은 관광지가 덜 번잡하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 국내 제주도 항공권만 놓고 보면은 7, 8월보다 이제 9월, 10월이 한 30%에서 50% 가량 그 항공권만 놓고 봐도 저렴하고 숙박료도 당연히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항공이 지난 16일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통해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42%가 언제 갈 거냐 물어보니 5월, 6월 그리고 9월, 10월에 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봄, 가을에. 네, 7, 8월이 쏙 빠졌죠. 그래서 네. 그 이유가 52%가 여행 비용이 비싸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 관계자는 그 통상 이제 9월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지가 많이 선호된다고 하고요. 특히 유럽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래서 여행업계나 숙박업계에서도 이들을 타겟한 상품을 지금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추석 때 좀 나가시기는 하겠지만 물가가 비싸고 지금 유류 할증 이런 것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때 통계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명품 시장 얘기 오랜만에 나왔는데 조한송 기자님, 이게 팬데믹 때는 갈 데도 없고 그때 증시도 좋았잖아요. 마치 부자가 된 듯한 나만의 착각. 나는 증시 천재인가? 사면 다 오르네. 이럴 때가 잠깐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 오픈런이 굉장히 흔한 풍경이었는데 이거 없어졌죠. 네, 최근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명동이나 주요 매장을 보면 줄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콧대 높았던 이 명품 업체들도 좀 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샤넬 매장이 영업을 시작한 후 방문하는 고객을 선착순으로 응대하겠다 이런 공지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2020년 도입한 이 사전 접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사전 접수가요, 이 오픈런 고객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서 백화점들이 오픈 시간 전에 직원이 나와서 기다리는 고객들의 대기 등록을 돕는 행위를 말했는데 요걸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3일에는 에르메스가 전 매장에서 현장 대기를 없애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입장 순번을 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대기를 등록하고 차례대로 입장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대기 순번에 들지 못하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오픈런에 많이 나섰는데요. 이제는 대기 순번 50팀 안에 들게 되면 뭐 셀러들이 안내와 상담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장을 둘러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명품 업체죠. 스위스 명품 시계인 롤렉스도 지난달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픈런을 해소하겠다. 이게 해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굉장한 고객 서비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올 2분기 좀 실적을 봤거든요. 이 글로벌 명품 업체들의 그 실적을 보니까요.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에서 부진하면서 일제히 저조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특정 업체만의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명품 파티는 끝났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는데요.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이 우리나라가 1위였거든요. 그런데 국내도 상황은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고요. 명품이 주로 유통되는 이 백화점이 명품 성장률이 0%대로 사실상 정체에 접어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에서 전체 매출 중에서 명품의 비중이 30%였거든요. 그런데 이 백화점 3사의 모두 2분기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었는데 이게 명품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코로나 봉쇄 시기 억누르고 있던 구매 수요를 과감한 소비로 폭발시키는 이른바 이 보복 소비 현상은 이제 좀 끝났고요. 네. 그리고 고물가와 희소성 감소 등의 이유로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샤넬이 가격 인상을 1년에도 4번 이상 이렇게 올리면서 과하죠. 특히 국내 시장에서 네. 과하게 올리면서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셀 재팔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오픈런에 많이 나서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줄었다는 겁니다. 가격 인상 주기가 짧아지면서 너도 나도 가격 이렇게 오픈런에 들어서서 샤넬 백을 사다 보니까 희소성이 줄었다 이런 것도 원인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가가 워낙 오르기도 했고 이제 안 산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중국인 관광객 이제 단체 관광객 다시 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와서 많이 사면 명품업계 태도가 또다시 달라질까요?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잘 팔린다 싶으면 언제든지 입장 바꿔도 사실 놀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사야겠다 그럼. 네, 그래서 저도 안 사려고요. 사다 말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잘 팔리면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좀 그렇게도 보이는데요. 사실 대표 명품 브랜드 중에 이제 2곳 정도가 이제 손님 맞이 시스템 개편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명품 기업들이 따라갈 거냐? 이것 자체도 일단 의문감이 들고 있고요. 최근 명품 소비 성장률 꺾이긴 했지만 한국 시장 여전히 아시아 중에서는 굉장히 또 알짜배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이게 오픈런 하는 것 자체가 화제잖아요. 오픈런 하는 것 자체에 루포 기사가 나오고 그러라고 일부러 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광고 효과, 마케팅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명품 업계가 다시 한번 열기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고객이 몰려서 한정 판매 제품들도 빨리 소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기 시스템을 이제 없애고 오픈런을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수선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새 상품 샀는데 문제 있으니까 교환해 달라고 하면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오른 가격 내야 바꿔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횡포가 있다고 하는데 안 사주시면 착해집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에요. 명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 나쁘다 할 일은 아닌데 업체의 태도를 바꾸는 건 고객들이기도 하다는 거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노제펜이 사라졌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노제펜 일본 정부가 이제 지난 2019년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일본산 맥주,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 같은 거 사지 말자 이런 노제펜 운동이 있었는데 다만 최근엔 노제펜 운동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일본 제품을 자주 애용하는 예스제펜 까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맥주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서 7월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이 전체 맥주 수입량의 35%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사들이는 해외 맥주가 일본산 맥주입니다. 한동안 안 샀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이 7,985톤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늘었습니다. 노제펜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 7월 수입량이 한 5,000톤 정도 됐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고요. 바로 직전엔 2018년 7월인 7,000톤보다 더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고 사실 마트나 편의점 매대에서는 아예 일본 맥주를 그냥 아예 내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올라와 있고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일본 아사히 생맥주 있잖아요. 한번 네. 따면은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아직 저는 못 먹어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기세가 좋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일본 다음으로는 중국, 네덜란드, 독일 맥주가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것도 그러다 맙니다. 그 맥주 한동안 못 구한다 막 이러더니 지금은 쉽게 살 수 쉽게 있어요. 구할 수 있다고. 이 유행이라는 게 항상 그러다가 지나간다. 워낙 귀하면 또 관심이 가다가 또 흔해지면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일본 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나 봐요. 근데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본으로 떠나는 이제 국내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숫자를 보니까 232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62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광객의 한 30%가량을 차지를 하는 건데요. 뭐 아무래도 일본은 국내 우리나라와 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떠나올 수도 있고 식도락이나 온천 쇼핑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그리고 최근에 왜 엔화가 좀 그렇죠.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인기로 작용한 듯합니다. 엔저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최근에 세대별로 광복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광복절에 대한 인식 조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거 짧게 볼까요? 네, 그 여론조사 기업 PMI가 이제 광복절 맞이해서 전국 만 20세부터 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이 광복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전체 응답자의 50%, 즉 10명 중 5명이 이 광복절 날에 8월 15일에는 일본 여행을 갈 수 있지만 광복절 같은 날에는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가도 되는데 8월 15일만큼은 일본 여행 가면 안 된다라고 네. 10명 중 5명이 응답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그에 반해 8월 15일에 가도 된다라고 이제 집계한 그 응답한 그 사람은 29.5% 그러니까 10명 중 3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읽히는 그런 조사 결과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기자,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